블라블라 안녕하십니까. 네, 변상욱의 블라블라 TBS를 부활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힘찬 외침. 여러분들 후원 성원 덕분에 블라블라의 경사가 있습니다. 첫 협찬이 짠 들어왔습니다. 예. 시스템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첫 번째 저희 협찬 광고의 주인공은 책입니다. 책. 보시면 자그마한 기업이 순식간에 1000명의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비결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답이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협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저희가 품어 안고 광고에 내드리겠습니다. 책 협찬을 이렇게 저희가 받고 보니까 저도 뭔가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협찬 광고로 저희한테 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읽고 반드시 독후감을 제 페북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액수 맞춰드립니다. 예. 아무튼 TBS의 정상화도 결국은 시스템의 정상화입니다. 그냥 TBS라는 방송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올바르고 건강한 정상화가 TBS의 정상화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정상화의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TBS 사태의 전모와 그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에 대해서 가장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서 진정으로 그 해결에 나서고 계신 오늘 김의원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회 가방위의 민주당 간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의원입니다. 근데 제작진 중에 남성이 있는데 남성 목소리는 왜 안 들려요? 네. 그래도 근데 오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풀네임이 엄청 기수군요. 대한민국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의원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 외우면 저도 뭘 드릴 수 있을. 네. 한번 이렇게 제가 쳐봤는데요. 엄청 길죠. 한 줄 넘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이고.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TBS 문제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과학기술, 정보, 미디어, 방송, 통신을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 얘기 이쪽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TBS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 TBS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국회 가방위로 가겠다라고 유튜브에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국회의원이 계셨나 하면서 막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인연을 맺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사연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2020년도에 8월 달에 이제 그 임명이 되고 일을 시작하고 나온 게 2013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고요. 나올 때는 윤석열 정부 때인데 사실은 TBS가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공영 방송으로 2019년도에 그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어요. 한상혁 위원장 시절이고 그때 이제 CBS 출신의 허욱 상임위원 부위원장 허욱하고 그다음에 김창용이라고 인하대 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합의해서 TBS를 수도권 재난 방송도 하지만 종합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당시 방통위가 이제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방송을 운영해라고 이제 방통위가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TBS를 흔들고 예. 이제 그 탄압이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방통위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는 규칙 사유가 일정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막지 못했으니까. 2023년도에 그 TBS 조례 폐지를 논의할 때 저희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방통위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한성혁 위원장이 5월 30일 날 2023년 5월 30일 날 쫓겨나고 사실은 조례 폐지가 그해 7월 달에 되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출연 기간으로부터 또 해지가 되는 일이 해지되고, 벌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국을 없애고 그다음에 지원도 끊고 이런 식의 이제 언론 탄압이 있었던 걸 목도를 했으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23년 8월 달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와서 사실 TBS 문제를 왜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지 의원들한테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지 않은 한에는.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되게 어려운 경선을 치렀거든요. 예. 제가 현역 국회의원 2명하고 경선을 했으니까요. 오. 그래서 그때 진짜 이를 악물고 예. 방송국을 없애고 또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그 수시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거를 정상화 시키려면 제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안 되고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네. 악물고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경선에서 이기고 겨우 이겼어요. 얼마 차이였습니까? 아마 가장 적은 차이로. 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야. 일반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몇 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권리당원하고 일반 그렇겠군요. 시민이 참여하는 게 있는데 저는 50대 50도 아니고 100% 시민들이 뽑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거든요. 오. 그래서 상대방은 0.00001%로 졌다라고 주장하고 그 표를 계산하면 2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두 표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갈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두 표 차이 나는 아니 근데 그 2표도 아니에요. 사실은 퍼센테이지로는 훨씬 근소한데 예. 제가 선거 치를 때 경선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다. 오.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실제로 2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TBS는 저희가 정권을 놓치는 바람에 예. TBS가 이렇게 고초를 겪기 때문에 그 스스로 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사명감이 커요. 네. 그 시장을 놓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을 안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 저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책 사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복희님 첫 협찬을 축하합니다. 타비곰님은 매불쇼 끊고 넘어왔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와, 고맙습니다. 제가 최욱 씨한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원 8061님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TBS 응원합니다. 김현 의원님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TBS에 가장 인연이 많으신 분, 그 인연 되는 걸 쭉 찾아봤더니 지금부터 뭐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만은 TBS를 살리려고 나는 과방위로 가겠다라고 네. 말씀도 하셨다 그러고 TBS 문제를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주셨고 네. 가장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TBS에서 TBS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 인터뷰한 것도 김현 의원이라고 네,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TBS 구성원들이 거의 갓현이라고. 그래서 갓 쓰고 나와야 되나 오늘 그랬어요. 대캐현처럼 예. 네. 갓 쓰고 다음엔 갓 쓰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쁜 사람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예. 헌터스가 갓 쓰고 데몬 헌터스. 데몬 예. 헌터스로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에이펙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 개최가 되면 네. K-팝 뭐 K 컨텐츠 예.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K 민주주의. 네. 아까 책에서 시스템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K 민주주의를 정말 전 세계에 전파를 시키는데 이 TBS가 어찌 보면은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1980년도 전두환 정권 때 그 동양방송을 없애고 KBS 2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영방송은 어찌됐든 독재 정권이든 민주정부든
공영방송을 없애는 일은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형해화시켜서 예. 상업방송을 확장시키는 일을 이제 예를 들어 종편을 만들었던 이명박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텔레비전 수신료를 통합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KBS가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 네. 그리고 교육방송을 또 만들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없애는 일을 했던 정부로 정말 저는 상상 이상 일을 했다. 설마. 그래서 한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TBS는 시작에 불과하고 예. 그 이제 MBC도 사용화시킬 거고 KBS는 해체시킬 거고 그 다음에 YTN은 또 사용화시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TBS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TBS가 방송 진행자 프로그램을 없애는 걸로 저는 다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 출연 기간을 해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을 직접 하는구나.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저는 에이펙 앞두고 이제 TBS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적어도 이번 국감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까지 좀 편성이 돼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에이펙이 열린다. 전 세계에서 서울을 일단 관문으로 해서 주목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일단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뭐 경주를 갔다 오든지 네. 뭔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메가시티 서울에 영어 방송이 있고 라디오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TV가 있는 방송사가 네. 이미 한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에이펙 해서 준비를 하죠. 네. 온갖 축제를 서울에서 벌이고 그걸 갖다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 축제 분위기로 이만큼 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방송국을 없애겠다고 지우겠다고 다 내쫓겠다고 몸부림치는 정치 권력 또는 서울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김병민 부시장에게 5살짜리 어린아이 밥그릇 뺐던 오세훈이 네. 지금은 방송사까지 뺐냐, 방송 종사자까지 월급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언감생심, 사과해라. 근데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사실은 대한민국이 물론 탄핵되는 대통령을 2번 맞는 이런 불행한 과거도 있지만 또 복원력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방송국 하나를 없애고 좋은 시설이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나중에 오세훈은 정말 최근에 뭐 명태균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예. 이 문제는 비껴 나갈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청문회, 오세훈 국정조사는 반드시 저희가 관철시켜야 될 임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축조 심의를 해보면 국정감사장에서 따지고 그러면 저 사실 없앨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서울시 의회가 없애겠다고 막 그럴 때도 제가 거짓말이죠. 참아달라고 그러고 뭐 일단 조례를 갖다가 없애는 문제를 갖다가 연장시키면서 예산도 좀 보태줬고요.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또 근데 또 최근에 가서 어디 가서는 또 거기 말이지 김어준을 김어준이 중심으로 돌아올까 한 또 봐. 쓸데없는 인간들이 돌아오면 또 뭐 방송과 되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틀어막고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쪽 가서 할 때와 저쪽 가서 할 때 얘기를 살살 바꿔가면서 5살 치고는 상당히 좀 5살 아이들이 들으면 사실 이 말 하면서 좀 죄송한데 5살 어린이 들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5살 밥그릇을 뺏었다는 얘기지. 예. 5살보다 비교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변성욱 기자님. 비교가 잘못됐습니다.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전국의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네, 대단히 사과하셔야 죄송하다는 돼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뺏은 나쁜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정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없앴다라고 본인이 했던 행위를 예.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자기 편이다 내지는 뭐 자기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얘기는 다르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어준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 듣고 폐지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 거는 시의회에 가서 답변한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TV조선에 가서 얘기한 거는 공정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그 김병민 부시장이 나왔을 때 국감에 나와서는 본인은 폐지되는 거를 반대했고 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불가항력이었다. 그 시의회가 없앴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그게 이제 오세훈도 똑같다. 시의회랑 같은 입장이었고 시장 나왔을 때 이 공영방송을 영어 교육방송으로 하겠다. 영어 방송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게 공약이었거든요. 공약. 근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의 주체는 방통위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2인 구조를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TBS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미 정권 차원에서 TBS는 없애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YTN을 민영화시키는 걸로 페이지를 넘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시위의 탓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탄압, 언론 탄압의 한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된 그분과 그분의 부인께서 이 방송사에 대해서 워낙 싫어하죠.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걸 싫어하죠. 봐서 김어준 결국 내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처리해서 뭔가 점수를 따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BS는 사실은 아침이 물 먹는 하마였던 거죠. 김어준 뉴스공장이 그 시청률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수도권 여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2016년도에 김어준 뉴스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17, 18, 19 이렇게 그 협찬 들어온 비율이 처음에는 한 30억, 50억, 60억, 100억 그리고 120억인가 최고점 오를 때 근데 이제 그거를 핑계 삼았던 것은 김어준을 퇴출시키는 데는 뭐 돈을 많이 가져갔다, 출연료가 많았다라고 이유를 다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게 협찬을 많이 땡겨왔던 거잖아요. 시청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가져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협찬 들어오는 비용이 10억대인가? 15억대인가? 최근에 2025년도 기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언론사도 좀 눈에 가시인 게 있고요. 좀 시기 질투가 있고 그 정권 측에서는 이게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근데 김어준 씨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뭐 돌아올 생각 없이 방송사를 하나 차린 건데요. 미디어 그룹을 하나 차렸으니까요. 파리에 식당도 차린다고 하는데 식당 차렸잖아요 지금. 파리 혹시 이거 아니 이미 나왔어요. 공지가 됐어요. 공지는 됐는데 구역은 아마 3구역, 2구역, 5구역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한교익 씨가 올렸어요. 그 올리고 그러셨군요. 그 김정수 기자인가 그분이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개업식 때 지금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나 지금 저도 그러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진행에 영향을 안 받도록 잠깐 갔다 오든지. 결국은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서울시의 집행부,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 76명이 이 세 그룹이 같이 저질러 버린 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군요. 사실은 민주당이 워낙 소수였고요. 시의원들이 소수고 김어준 그 방송인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후보 당시에는 대표인데 거기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정치하고는 정치는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그 김병민 부시장 답변한 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시 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보낸 걸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라고 하는데 거부권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의견과 서울시 시민들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모두의 의견을 갖다 그다음에 시장 의견도, 시장 의견도 듣고 그때 얘기한 게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표결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 거부권을. 제의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국힘이고 다수가 민주당이고 제의 요구를 하는데 왜 이거는 제의 요구를 안 하냐.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뭐 못 이기는 척 끌려간 네, 그렇죠. 척하지만 네. 사실은 네. 없애고 싶었던. 네, 맞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되돌아올 게 무서워서 방송사를 갖다가 그냥 없애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는 탄핵받은 대통령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제일 문제예요. 맞아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근데 뭐 국민의힘은 보니까 되게 힘든 일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맞습니까? 정쟁을 자제하는 시기라서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안젤리나님, 어머, 제가 방송 듣다 보니까 좋아요를 안 눌렀네요. 네. 좋아요 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꽉꽉꽉꽉 눌러주십시오. 아왁스 플러스님, 프로 기후 위기 참견너. 뭐예요? 프로 기후 위기 참견너. 이분이 예. 네. 다음에는 많은 블링이들이 김현 의원님 파이팅 막 네. 예, 이렇게. 저 블링이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TBS에서 유명해진 진행자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빨리 투항하세요. 빨리 네. 돌아오시랍니다. 빨리 저 변상욱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예. 언제 출연하겠다 해서 올해 12월까지 마감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박지원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예. 또 누가 있어요? 아무튼 뭐 주진우 기자도 주진우 기자, TBS 하지 예. 않았나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뭐 아직 신장식 나왔었죠. 의원은 뭐 그분은 매주 현역 나와야 돼요. 매주 나와야 왜냐하면 비례대표인데 예. 저희는 지역구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예.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예, 좀 네. 아무튼 자 신장식 의원 네, 블랑블랑. 제대로 네. 여기 참여 안 하면 고향, 네, 블랑블랑. 고향 후배거든요. 네, 네. 고향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아니 없을 그래서 거야. TBS에서 탄압받은 걸로 비례대표 되셨는데 물론 MBC 라디오도 있지만 예. 예. 아무튼 그리고 제재를 많이 받았던 이게, 게 TBS에서 진행할 때 제재 많이 받았어요. TBS가 없어진 배경 중에 하나가 신장식 의원도 일조한 거예요. 예, 편향되게 진행해서 법정 제재, 행정 제재 건수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 무죄지만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언론 자유라고 하지만 언론 자유가 좀 복잡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언론 자유가 있고 근데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가는 이제 언론이라고 크게 볼 수 있고 언론인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네. 그다음에 제일 좋지 않은 거 언론사주의 자유 네. 뭐 이런 거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갖다 내세우지만 도대체 어느 언론 자유를 말하는 건가 이제 이럴 때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언론 자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민주적인 공론장이 형성될 자유를 맞아요. 말하는 네. 거고 네. 그게 헌법에 보장된 자유인데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 하다가 분리하면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TBS라고 하는 자기네 동료 조직이 강압위에서 사라지더라도 말을 안 해. 그건 또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언론들도 숨을 갖다 탁 죽이고 있어갖고 근데 언론에 일단 귀책 사유가 큰데 네. 오늘은 일단 정치 위주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위주로. 근데 참 해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광고 안 들어오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를 못 받게 돼 있는 거 분명한 네,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증에 보면 예.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인데 제가 내일 모레 이 허가증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그 방송사항이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다루도록 돼 있어요. 방송사항 전반.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은 했죠. 예. 이제 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되 네. 이게 뉴스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연애 오락도 할 수 있게끔 넓혀준 거죠. 그래서 왜 교통방송이 교통을 안 하고 예. 시사 대담을 하느냐. 오세훈 시장도 걸핏하면 예, 그건데 교통한단 말이죠. 종합 방송사항 전반에 걸쳐서 하도록 2019년도에 변경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방통위가 만들어져서 저기 종편인을 4개를 허가를 내주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이 방송국을 폐쇄시키거나 폐업시키거나 그렇지를 못해요.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TBS에 대해서는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루도록 하는 거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상업 광고 방송 제외, 단 협찬 및 공익 광고 보십시오. 협찬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는 가능하다. 예. 이게 방통위가 허가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여기 딱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허가증을. 그리고 2024년 12월 22일까지 허가를 했고요. 예. 재허가를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방송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례를 폐지해서 돈줄을 끊고 출연 기간 해제를 통해서 지금 뭐 저 영어 네. 방송을 못하게 만들고 영어 FM 못하게 하는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인 구조에서 그럼 이걸 왜 관리 감독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진숙이가 우리 권한 밖이에요. 권한 밖이다. 그렇게 얘기를 무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네. 이걸 크게 띄우세요. 크게. 그럼 여기 보면은 교통 기상 방송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 그다음에 협찬 및 공익 광고는 허용되게 돼 있으니까 협찬하시라. 이 협찬은요.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도 있고요. 경기도에 부천, 고양, 성남, 안양, 과천, 의정부, 광명,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파주, 하남, 오산, 구리, 김포, 하성 및 인천광역시, 동두천, 남양주, 수원, 안성, 평택, 용인, 강주시, 포천, 양주군 이렇게 방송이 사실은 도달하는 영역을 이제 좀 얘기한 거겠죠. 예, 구역이에요. 예. 그래서 경기도도 책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지사 누구예요? 민주당 아니에요? 협찬 가능합니다. 네, 경기도 협찬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들 협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도지사 협찬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가 있던 TBS, 서울의 교통방송 이렇게 자꾸 좁혀서 생각을 하시는데 최일구씨도 있는데 허리케인. 최일구씨도 네. 있고 예. 사실은 예를 들면 KBS가 갑자기 기구가 축소되거나 예산이 잘려나가거나 없어지거나 했다 그러면 이게 KBS의 문제겠습니까? 국민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KBS가 없어지면 박수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파우치 그럴까요? 박이기 때문에. 아무튼 한 지상파 공영방송,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이 이렇게 탄압을 갑작스레 받고 거의 형해화된 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 또는 그럼요. 권리의 문제라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헌법에 언론의 자유, 예.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자유가 다 있거든요. 여기를 심대하게 타격을 준 거라서 사실은 저는 이 지상파 방송국에 저희가 예. 그 이전에 이제 방미통일법 만들 때, 그다음에 예. 방송법 만들 때도 보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방송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송법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은 사실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네. 노무현 정부 때 이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한 줄 한 줄이 되게 이제 심도 깊은 논의, 그다음에 고민의 결과물인데 이거 지상파 방송국을 허가한 거예요. 네. 전파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그 오세훈이나 서울시 의원들은 당장에는 뭐 자기들이 잘했다,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미통일가 정상화돼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나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걸 들여다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단죄받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서 YTN도 그렇게 겁없이 한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도 건드린 거고, 그리고 MBC는 바이든 날리면으로 숱한 제재를 가했잖아요. 이게 시작이 TBS이기 때문에 제가 TBS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왔다라고 얘기한 게, 규모는 좀 작고 그렇지만 실제로 저 윤석열 정권에서 TBS에서 한 것은 전두환, 박정희 합쳐진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한 장 때문에 속 많이 썩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 소속사가 CBS였으니까 네, 네. CBS는 허가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적 교양을 비롯한 전반. 네, 그게 이렇게 돼 전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CBS가 모델이 TBS예요. TBS인가요? 예. 아무튼 기독교적 교양을 비롯한 기타 등등등등 뉴스와 시사 등등 다 할 수 있다. 예, 방송 내용 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뭐만 잘못하면 왜 찬송가 틀지 쓸데없이 뉴스를 갖다 그렇게 내보낸 거야? 이렇게 맞습니다. 항상 네. 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네, 네. 설교만 내보내면 되지. 네. 예. 항상 이렇게 해서 이 허가장을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럼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다. 아,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게 다 이제 네, 허가장 네. 있잖아요. 맨날 이거 들고 다녔거든요. 네, 이게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방송 사항에 예. 방송 사항 전반으로. 근데 이거 허가증 만든 사람이 사실은 예.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요? 이걸로 네. 재판받은 게 아니라 TV조선 조작했다고. 양한열 국장이에요. 양국장. 양 국장이 방송위원회부터 해서 방송의 자유, 예. 그다음에 미디어 시장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정말 했고, 고생 많이 예. 했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진지하고 네. 겁도 모든, 많고. 예, 조심조심 성칼 겁이 많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근데 이걸 했더라고요. 이걸 글쎄요. 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마 MBC는 그렇게 따지면 교육 내용 등등 전반에 방송 전반에 관한 내용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허가증의 이 이거대로 해야 앞부분 돼요. 말고 교통 뭐 그다음에 설교 찬송가 이런 앞에 써 있는 거 말고 뒤에 방송 전반, 이렇게 예. 중요한 겁니다. 방송 사항 전반. 예. 아 근데 양국장 그날 지난 7월이죠. 네. 예, TBS 후원의 밤 그 행사에 저- 왔었죠. 네, 그 앉아 있었죠. 제가 그 방통 있을 때 예. 방송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정책국장.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TBS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 반드시 돼야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양한열 국장하고 차중호 과장인데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없었어요. TV조선 재승인 예. 심사 과정에 그게 이제 2020년 4월 달에 있었고 제가 2020년 8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이 사실은 방통위에서 굉장히 일 잘하는 정말 공무원인데 좋은 사람들. 예. 두 사람을 그렇게 딱 잘라. 겨냥해서 근데 그분들이 방송위원회 때 방송위원회 시절 방통 이전 시절에 노조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참 그러니까요. 참 뭐 양국장하고는 가끔 커피도 마시고 네. 뭐 복집에서 죽 끓여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소신껏 애를 쓰던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이거 떠밀려는 건 만든- 안타까웠는데 네, 이거 제가 폭로했어요. 이거 만든 예, 사람입니다. 이거 만든 그게 빌미가 돼서 제가 볼 당신이 때는 없건 이렇게 된 거니까. TBS를 허가증을 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걸 추적하다 보니까 예. TV조선 재승인 때도 담당 국장이었더라. 그래서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양국장도 참석했던 또 있어요. 뭐 그 또- 양국장이 탄압받았던 게 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4대강. 대해서 아, 예, 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방송국에다가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자 집어넣어갖고 압력 좀 넣어라 네, 했더니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 자천 시켰었대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는 그 양국장도 고쳤을 수가 없어요. 소신이 너무 강해 뚜렷해. 아무튼 자 양국장 듣고 계시면 네, 예, 네, 저-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부르세요. 네. 아무튼 그때 그 TBS 후원의 밤에서 네.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또 네, 앞에 그렇군요. 나가고 네, 마이크 잡고 네. 강력하게 발언하셨었죠. 네. 예. 근데 그때가 비가 좀 왔었잖아요. 예. 비가 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송지연 본부장한테 작년부터 좀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원도 하고 책도 쓰고 그게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인데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네. 네. 결론에. 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영상 네. 한번 보고 넘어가죠. 예. 제가 국정기획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TBS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현재 방송이 5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9시간을 음악으로 내보내고 있고 TBS 영어 방송은 결방되고 있고 TBS TV도 역시 결방되고 있다 얘기를 듣고 지난 9월부터는 월급을 못 받고 있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 그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고단한 과정이고 그 중에 가장 고초를 겪고 있는 게 TBS고 TBS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으면 저 얘기를 착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는 바람에 네. 그다음에 힘내라 TBS 뭐 이거는 또 갑자기 성경원 사장이 툭 끼어들어갖고 자기가 두 번째로 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날 저 자리에 그 TBS 사장 세 분이 그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았대요. 성경환 사장, 그 다음에 정 사장도 아마 정찬용 사장, 예. 그 다음에 이강택 사장, 이강택 사장까지 세 분이 모여 있어서 제가 세 분이서 빨리 만나서 정상화를 위해서 선배들이 역할을 좀 하시라. 뭐 하시냐. 고 제가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사장한 선배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고 전 사장이나 뭐 이런 거 안 해왔으니까 방송인이니까 앞으로 그럼 저는 출연료 안 영구히 받고, 무기한으로 안 네, 받고 그 출연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하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딱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겪어봤으니까요. 네. 1980년에 CBS가 50억 예산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45억을 잘라버린 거예요. 광고 중지. 그러면서 그때는 방송사마다 광고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체 랩- 영업을 랩사가 하도록. 예. 있었나 보죠? 그것도 물론 네,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뉴스 취재 보도도 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조치를 당한 다음에 입사를 한 거예요, 바로. 그리고 입사해 보니까 법으로 뉴스 취재 보도가 금지돼 있는데 기자로 들어갔으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불법 사이비 기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7, 8년을 갖다 겪고. 그러면 이제 취재도 못하고 보도도 안 한 건가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종교 뉴스만 가능하다. 아.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NCC, 민주화 운동, 예, 예, KNCC, 기독교 민주화 네. 운동 KNCC라든가 네. 이러면 뭐 KSCF 뭐 이런 네, 쪽에 네. 뭐 그다음에 기독교 환경 운동 다 이런 것들만 이제 아. 보도를 하면 그때 징계를 당하거나 갑자기 보조금 조금 주더라고요. 서울시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걸. 다 없애버린 다음에 조금 돈 조금 주면서 엄청 선심 쓰듯이 하는 거. 네. 그게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지금 TBS 문제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통 역사라는 거는. 근데 한상혁 위원장 쫓아내고 들어온 사람이 이동관이거든요. 이동관. 이동관은 동아일보 출신. 이동관은 그 해직 기자들의 고통을 동아일보니까 알고 있는 뭐 누구보다 잘 사람이고, 알죠. 예, 그러고 예. 이제 80년도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뭐 자기가 스핀 닥터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 써먹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한번 당해봤으면 됐는데 또 뭐 무기한 출연료를 안 받고 뭐 이런 소리를 괜찮아요. 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여기가 정상화 되면 사람은 네. 고쳐 쓰지 못해. 네. 재밌습니다. 자, TBS 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한나님, 그 다음에 플라잉 막국수. 막국수 좋아하시나 막국수를 보다. 좋아하시는 모양인데요. 네. 의원님 너무 쿨하세요. 네. 무궁화님은 예 빨리 정상화되도록 힘써주세요. 세월 때부터 김현 의원님 멋지십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현 의원. 네. 현 의원 멋지십니다. 예. 자, 실제로 근데 아까 이름이 너무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미디어 방송위원회. 일이 빡세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을 원위치에 돌려놓는 게 최우선의 목표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법을 이제 많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TBS, YTN, 뭐 MBC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임위 개최 빈도수가 높고, 예. 그리고 이진숙 같은 희대의 그
저 공직자에 대해서도 응징해야 되는 일 때문에도 청문회도 길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의 소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또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AI라는 격변의 시기에 예.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국가 AI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이 뽑히는 게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그게 8월 달인가 겨우 됐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그 계엄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 4개월 동안 한 번 딱 회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 때 이제 대면 회의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AI 제정법을 21대 국회에서 못했어요. 우주청 만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6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AI 기본법 제정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AI 기본법만큼이나 디지털을 이제 상용화하려면은 법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제정법해서 두 축으로 움직인 거죠. 과학기술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업무 이 그렇죠. 두 가지를 예.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과학기술 요 파트가 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저희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방송사법 예.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다 했잖아요. 그 이제 방미통일법은 9월 달에 하고 그 법을 개정하고 하려면은 현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다 조정해야 되고 뭐 KBS는 KBS대로, EBS는 EBS대로 또 MBC는 MBC대로 지상파 방송 SBS는 사실은 저희가 뭐 크게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그게 있고 또 보도 전문 채널 YTN 그다음 연합뉴스 TV, 종편 이런 방송사들의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도 다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료 방송 사업자 아시겠지만 2천만 명 지금 구독자가 있는 예. IPTV, 뭐 종합 유선 방송 그런 방송사들을 또 다시 가져와서 그 일도 많아요. 그래서 네. 최민희 위원장하고 제가 거의 뭐 붙어 다니는 일이 꽤 많은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위원장과 이제 간사가 사이가 어떠냐 이게 궁금해하죠. 그리고 궁금해요. 둘 다 되게 세잖아요. 예. 센 사람이 둘이 혹시라도 이견이 생기면 예. 이게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들을 일각에서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당 때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게 거부권이 행사되고 막 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여당 지금 이제 야당 됐지만 그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도 간단치 않은 의원들이 몇 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언론사 출신 예. 이쪽은 해직 기자 출신들이 좀 있고 저쪽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종편 그다음에 MBC 출신 그다음에 이제 좀 보수 매체 출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KBS 출신도 있고요. 양쪽이 다 언론사 출신들이 붙으니까 예.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하게. 예, 그거를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제 걱정거리는 야,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가 있고 뭐 아마존이 있고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고 유튜브가 지금은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한 3년 반은 그냥 예, 허비했죠. 손 놓고 네, 놀았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걸 급히 다시 코로나가 처리해야 또 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있었고. 그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되는데 네. 엄청 빡세게 일을 해도 참 모자랄 텐데 전문가들이 옆에서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고 네, 있죠. 네. 그래도 위원장하고 간사의 어떤 케미는 잘 맞으시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이 워낙 일중독이어서요. 그래요? 저보고 뭐 제가 일을 많이 한다는데 전혀 아니고 그건 루머예요. 위원장은 일을 하나 딱 끝나면 그 다음 일이 바로 또 떨어집니다. 저한테 이 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뭐 그리고 또 저도 생각했을 때 이 시기에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주말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께서는 이제 여성 국회의원 정치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녁 일정을 잘 안 잡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저녁 일정을 주로 잡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 일정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분은 저녁은 가족과 함께 뭐 아니 그분은 밥 먹고 가세요. 그럼 저는 저녁 일정은 이제 다 책임지시는 예, 거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을 하신 탓인지 방송사법이 빨리 통과됐어요. 아 진짜로요. 그게 그 시기가 대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다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이럴 그래야죠. 때인데 그때 저는 그 국민소통위원장 맡아가지고 소통위원장.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민주파출소 이것 때문에 지역을 조금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 의원들한테 좀 맡겨놓고 그 중앙당 당직 때문에 네. 회의를 참여를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기회에 방송 3법을 그 저 종사자들하고 만나서 예. 1.1획 다 고쳐가면서 했어서 끝나자마자 그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가짜 뉴스 문제도 지금도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뭐 저희가 카드 붙어 있는 거 보면 막 그거를 끔찍해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네. 계속 저희가 문의하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책 홍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이라고요. 정책 예를 들면 뭐 뭐 150 중국인들이 장기 적출해가지고 네. 빼가려고 그것도 사람들을 정책이래요. 해친다는데 무슨 정책이 됩니까? 그게? 정책이래요. 그래서 지금 최현일 의원도 TBS 문제에 관심이 많고 서울 지역구고 이제 구청장 출신이고 행정의 달인이고 그래서 네. 관심이 많은데 현수막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발의하고. 그래서 국감 끝나면 11월 달에 법이 개정해서 통과되면 현수막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도 지금 이제 발의를 해서 네. 곧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앞서 얘기했던 유튜브나 그 OTT 문제는 네. 사실은 저희가 K 컨텐츠가 워낙에 경쟁력이 좋아서 이 국제 글로벌 회사들이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는 규율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예.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또 방법을 강구할 알겠습니다.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눈코틀 사이가 진짜 없는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간 빼서 방송까지 나와주시고 아니 그거 고맙습니다. 뭐 오늘이 또 유일하게 예. 자료 준비하는 날이에요. 요 자료 준비해서 이제 종합감사 예, 종합감사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30일 날 하게 돼 국정감사 있어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네. 이거 나와서 자료를 흔들어 가면서 지금 방송하셨. 허가증이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똑바로 허가가 보세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없애고 근데 이 허가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국정감사에서 TBS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려. 그거 민영화 시키면 되는 그거 거 아니야? 불법이에요. 불법인가요? 네, 네. 예. 이 허가증대로 안 하면 예. 불법이에요. 사람들 쉽게 생각해요. 그럼 YTN도 팔아버리더구만 팔아버리면 되는 그 거 아니야? 불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YTN도 그렇게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인 구조에서 결정해도 안 되고요. 예. 사실은 문제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TBS YTN 문제를 가지고만이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잘 안 됐어요. 여야 합의로 하래요. 우리 의장님께서. 자, 이제 자료 준비해서 종합감사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 다시 한번 뒤져보면 정리를 해자면 이번에 이거대로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글쎄. 다른 거 근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네 정상화시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답을 만들어 왔어요. 아니 그럼요. 이거대로 예. 하세요. 예. 장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송, 미디어, 정보통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뭐야? 근데 행안부 장관은 이 지정 해제와 관련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 방통위랑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출연 기간을 해제시킨 거예요. 출연 기간이라는 재정 거를. 지원을 갖다 출연하는 네, 그걸 네. 갖다 해제시켜 버린.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로 치면 다리가 있는 거를 딱 쭉 끊어버린. 끊어버린 거죠. 건널 수 없게. 예. 그러니까 그 출연 기간 해제를 다시 원복을 시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기는 거죠. TBS에 대해서. 예, 예. 그다음에 영어 방송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을 때는 예산에 넣질 않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면직이 되고 나서 권한대행이 그 반상권 대변인이 지금 위원장 권한대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추가로 지금 넣어주면 이 그 영어 FM 정도는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예, 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상화되기 조금만- 시작하면 예, 이제 거기에 네, 이제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힘을 모으고 네. 모으고 여기 저도 마찬가지인 무력감에서 거죠. 좀 예. 해소돼. 영어 방송 진행하시나요? 어떻게? 제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요즘 챗 GPT 제가 모국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영어에 약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랑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TBS밖에 안 돼요. TBS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성과라면 서울시 책임자들이 막상 국정감사장에 끌려 나오니까 아니요 TBS를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고, 뭐 이런 예, 자기네들의 시의원들한테. 책임이 조금은 있었음을 뭔가 얘기하는 듯한 앞으로 또 없애겠어요라고 나서지는 못하도록 못하죠. 예, 지금 말을 갖다 몇 마디는 예, 예. 지금 꼬리를 잡힌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성과라면 성과죠. 김어준은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예. 그 김어준 뉴스공장장께서 겸손은 힘들다 해서 다시 한번 저는 TBS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공장장 잘 들었죠? 아무튼 나가셔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출연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윤석열, 김건희를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던 네. 그 문제인데 사실은 서로 연락을 취해가면서 TBS 사태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저질러 버린 그 과정에 분명히 대통령실의 입김은 있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뭔가 윤곽은 김우영 좀 나왔어요. 의원이 예. 김우영 의원이 얘기를 좀 하고 한민수 의원이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취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예. 그런 것들을 강제 조항이 좀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채택을 해도 사실은 국정감사는 안 나오면 불출석하면 예. 그만이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여야가 그 증인 참고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은 오세훈을 나오게 하자. 저쪽에서는 더 센 이제 증인을 요구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조율을 좀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행안위에서 이제 국감이 있기 때문에 TBS 문제는 그쪽에서 다루고 저희가 이제 김병민 부사장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요때는 사실은 폐지하고 이럴 때는 김병민이 부사장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 강뭔데 그 작년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특보 형태로 뛴 그 사람이 부시장 할 때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하고 이제 할 때도 TBS 문제를 언급했고 그때는 사실은 탄핵 전이어가지고 정부가 교체될 거라는 생각 우리가 못할 때 이제 TBS 다루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되고 TBS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워낙 또 이렇게 산적한 앞단이 있다 보니까 TBS께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렸다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텔레비전 수신료 정리하고 KBS, 그다음에 MBC 문제도 일정 정도 이제 됐고 방송 3법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딱 남은 게 YTN하고 TBS예요. TBS. 예. 그래서 YTN은 이제 유진 뭐 이게 좀 더 이제 접근하고 있고요. TBS는 결국은 조례 폐지 문제가 지원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예.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가 후에 예, 후에 이제 다뤄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남겨놓고 다른 부분들을 좀 일단 정리를 다 하고. 정상을 시켜놓고 예. 맞은 이제 선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또 있어요. 방미 통일가 정상화되면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넣는 거죠. 조례를 조례 폐지 문제를 너네가 진짜 그걸로 계속 고집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고칠 생각 하면서 없냐? 그 과정이 중간에 좀 있는데 그래도 눈 깜짝 안 하고 지금 이제 고집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를 또 이진숙 씨가 빵통위로 만들면서 빵에다가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뭐야? 뭐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미통위하고 다시 만든 방미통위하고 비교를 하면 방통위 때 못했던 걸 방미통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정상화가 되면 지금 뭐 그 수면 밑에 있었던 예를 들어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속기록과 회의록 그다음에
그 비공개 간담회 때 논의됐던 내용 이런 것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뭘 달라 그러면 의결할 수가 없다. 그 보통 2인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지 이제 자료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예. 지금은 김태규까지 있을 때는 이제 2인 구조에서 안 주려고 김태규가 사표 낸 거고 사표냈고. 1인 구조니까 심의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한 2달을 허송세월하게 만든 거거든요. 뭐 빅테크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둘이서. 네. 그러니까 요게 정상화가 되면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 드러나면 이제 TBS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해결할 거냐 이 문제도 아마 예, 그런 수면 위에 서류들이 올라오죠. 다 공개가 되고 드러나면 야 저렇게 험했구나, 흉측했구나 뭐 이런 예, 것, 둘이서 충격들이 예, 있을 그 거예요. KBS 예. 방문진 이런 거 할 때 지금 보면 82명을 심사한 거거든요, 하루 만에. 예. 그리고 2시간 만에 그런 기록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정말 부실하고 부실에다가 음모에다 네. 참 난국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단단하고 질기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건데 국가 시스템이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거 예. 이때 내줄 때 이강택 이름이 안 보이지 왜? 이강택 사장 때겠죠. 네, 네, 재단법인을 새로 맞습니다. 네. 바꾸고서 허가를 낼 여기 때니까. 이강택한테 줬는데. 아, 여기 있어요. 법인 대표자 이강택. 이강택. 민초님은 전라도 여수에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김희열님, TBS 모든 관계자님들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소렉 408 하나님, 김현 의원님, TBS 정상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해요. 시민에게 꼭 TBS를 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종합감사 들어가서 또 쭉 큰 줄기를 잡아가시면서 세세하게 또 살펴주시면서 할 거고. 그건 또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지역구가 안산을 안산을입니다. 네. 안산을 네. 그러고 보니까 안산 뭐 종종 갈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안산을의 자랑은 뭡니까? 안산은 사실은 이제 그 되게 계획 도시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마산 창원이 그 1970년대 도시로 만들어질 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안산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도시라서 다양한 분들이 안산으로 네. 이제 원래 안산에 살던 분도 있지만 경양각지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가 안산이에요. 그래서 반월공단이라는 그 노동자들이 네. 이제 그 진짜 노동을 통해서 안산을 키워낸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도시이고요. 그리고 세월호라는 큰 아픔을 극복해낸 도시가 안산인데 반면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갈등도 있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근데 생명안전공원을 작년에 첫 삽을 뜨고 내후년 되면 그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돼서 네. 기억을 기록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의 장점은 노동자의 도시이자 그다음에 문화예술도 좀 강하고 거기가 서울예대가 있는데요. 예. 옛날에 남산에 있었던 서울예대가 그렇죠. 안산에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잘 모르죠. 서울예대가 왜 안산에 있지? 한강 작가가 예. 한 10여 년 가까이 거기서 강사를 하셨어요. 후배들 키워냈던 와. 그 서울예대가 있고 한양대 에리카 공대에 공대. 있어서 이제 대학교가 5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젊은 인재들 육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뭐 용담호열이 되겠습니다. 네. 다문화와 다양성, 그다음에 세월호 세월호의 생명 안전과 문화 예술이 다 예술과 있는. 학술까지. 네. 오. 그래서 되게 좋은 도시. 사돈댁이 거기 있어서. 아, 예. 자주 놀러 갑자기 오시는군요. 제가 사돈댁한테 말씀 잘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느 동네? 반월공단 쪽에. 아, 그러면 초지동. 예. 박해철 의원 지었고. 아, 예, 그런가? 네. 예. 다 연관되어 정확하게 있어요. 주소가 이쪽 을일지 갑일지를 잘 네, 모르겠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유권자 중요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라도 좀 몇 가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거는 꼭 하고 싶었는데 했던 일은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 내년에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으신지. 네, 올해는 사실 지난해 12월 3일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계엄을 저지하고 예. 6월 3일 올해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 장악된 것을 막기 위한 네.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이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성과는 좀 낸 것 같아요. 개량화된 성과는. 예, 예.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제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개혁은 일정하게 한 70% 저희는 이제 달성됐다고 보고 그 미디어 리터러시나 아니면은 디지털 교육이나 그다음에 AI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미디어에서 잘 다뤄야지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그 일을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AI가 중요한데 그럼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전달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결국은 그게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다. KBS, EBS, 그다음에 이제 TBS, 예. MBC 이런 공공성을 기반으로 둔 방송이 제 역할을 하면 저는 이게 굉장한 효과를 볼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TBS 정상화는 아니지만 네. TBS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또 TBS 문제를 또 숟가락 얹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요. 예. 그래야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춘추관에서 관장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보 파트의 일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 이제 대변인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언론을 뭐 종이 신문을 왜 보냐? 이제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않는다. 다 유튜브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골간은 사실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려주고 또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왜곡되지 않으면 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 방송사법을 토대로 내년에는 정상화돼서 지방선거 잘 치르는 게 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뭐 사실 미디어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그렇죠. 들여다보시면 그 수많은 뭐 난삽한 의견들과 주장들과 가짜 뉴스와 오보들이 막 덮여 있잖아요. 거기서 결국 이거 어떻게 내가 기준을 잡아서 뭐가 옳은 건지를 네. 판단할 수 있지 하면은 네. 공영방송을 네, 여러 개를 맞습니다. 놓고 비교해 보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영방송부터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나 아니면 국민의 민주 여론을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네. 핵심 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TBS가 정상화되면 그 영어 FM도에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적인 게 많잖아요. 예, 중국에 예, 대해서도 그렇고 뭐 왜곡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바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는 재난 방송도 잘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기상 워낙에 이제 뭐 싱크홀 문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뭐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게 TBS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전반에 관해서 다루니까 이제 영양제 고루고루 공급해 주는 거를 네. 서울 시민 플러스 경기도민에게 한다면 저는 매우 중요하다. 24시간 방송 아닙니까?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죽인 거는 결국은 영구집권 음모의 일환 아니냐. 네. 그 쿠데타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방송국들을 왜 단전단수하고 막 이랬던 것들도 다 그 맥락으로 집권을 가는데 하자마자 시작한 게 예. 아무튼 언론을 갖다가 언론을, 시스템을 네, 무너뜨리는 맞아요. 거였으니까요. 네, 시스템. 예. 자, 계속 제가 이렇게 시스템 네. 합니다만은 아무튼 저희 협찬 광고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의원님 응원합니다. 봉봉파리님, 그다음에 종민리 5405님 자카르타에서 응원합니다. 와, 네. 자카르타에서. 이게 힘이에요. TBS 힘. 예, 고맙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응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하게 협찬 광고만 들어오면 됩니다. 공익 광고도 환영합니다. 네, 공익 광고도 공익 많이 광고. TBS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네. 뭐 많은 애를 써주셨고
구성원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만은 구성원들에게 힘내라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니까 해주시죠.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뉴스를 다뤄서 네. 영향이 골고루 그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TBS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9월부터 해서 임금을 못 받고 그 고통이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정권을 뺏기고 서울시장을 놓쳐서 생긴 문제라서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임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TBS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 소임이 바로 그것에부터 출발하고요. 두 번째는 잘 버텨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 송지현 본부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겪는 그 고통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방송사를 없애고 방송인들을 탄압하는 그 벌을 지금 윤석열 부부가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그래서 TBS 종사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라는 점에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가 지난 12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못 간다라고 생각했고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박근혜 끝까지 못 간다고 생각을 했듯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자기 눈에 반드시 피눈물 난다라는 이 어르신들 예. 가르침을 교훈 삼아서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TBS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고요. 평생 재능 기부하시는 그 아, 약속도 예. 지키시고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재미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내용도 좀 알차게 예, 예. 들어가고 다른 날 같으면 개인적인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은 TBS와 관련해서 또 국회 국정감사 얘기를 많이 하다 네, 보니까 정상화될 때까지는 TBS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상화된 뒤에 유튜브 할 때는 네, 후원 얘기도 하고 그럴게요, 저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가티원으로 불리고 있는 TBS를 뭔가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어떤 저희의 핵심 동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 국회 과방위의 김현 간사를 갖다 모시고 자, TBS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심각한 이야기들을 그러나 소신 넘치는 힘찬 어조로 얘기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 같이 할까? 네, 불러와. 감사합니다. 블라블라. 고맙습니다. 네. 여기 TBS를 2024년 12월까지 방송하라라고 허가증을 누가 내줬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줬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 약속을 제대로 TBS가 지키지 않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방송국을 없애는 게 그게 서울시장, 그다음 김병민 부시장의 입장이라는 거죠. 김어준은 지금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방통위가 2024년 12월까지 방송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라고 하는 조건에는 분명하게 TBS가 어떤 방송을 해야 되면 규정하고 있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내용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없으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규정도 모르면서. 5살 어린아이들 밥그릇을 뺏은 오세훈 시장. 지금 방송국을 폐지한 오세훈 시장입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그거를 사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TBS를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 고시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협의도 없이 법의 절차 없이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행안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 배경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김어준 씨를 제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뭐 익히 알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의 측근인데 이상민 전 장관 총대를 메고 직접 처리한 겁니다. 공영방송 TBS를 없애려고 지정 해제를 한 겁니다. 36년 역사의 공영방송 TBS가
이게 있고 TBS 직원들 1년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정 해제를 해놓고 나서 아무런 조치나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BS